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이고요. 오늘은 좀 최근에 화이자 이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기존의 이 코로나 관련된 상승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후에 횡보를 하면서 방향을 잡던 종목들이 대부분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일단 백신이 개발이 되면 사실 뭐 진단키트든 치료제든 그 코로나가 발생이 돼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다 보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먼저 나와서 이 백신을 다 접종하게 되면 굳이 진단키트나 치료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미 확진이 되신 분들이야 치료제든 뭐 진단키트든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인지 기존에 상승을 했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부분 폭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좀 많이 좀 빠졌다 싶은 오늘 확인할 이 종목들은요, 코아스템, 엑세스바이오,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바디텍메드. 지금의 자리에서 이 종목이 끝난 거냐, 혹은 아직 나는 털지 않았고 물려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혹은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나의 기준으로 차트의 흐름을 좀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코아스템이에요. 오늘 장중에 27.76%까지 빠졌다가 21%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 내에서도 한 1% 정도 더 빠졌던 부분인데, 장중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없었어요. 나온 건 없었고, 특히 이 투신과 이 기타 법인의 물량이 과도하게 쏟아지면서 장중에 낙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가 오후장에 조금 반등을 한 종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장 끝날 때 정도 돼서 뭐 공시로 뉴스가 나온 거는 그 삼상을 준비 중에 있죠. 근데 뭐 미지정을 받았네 어쩐데 하는데, 실제적으로 삼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뭐 회사 측 내용이에요. 뭐 자세한 거는 각자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굳이 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어찌 됐든 이미 다 빠지고 나서 저런 뉴스가 오후장에 좀 나왔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 화이자에 관련된 그 백신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기술주들, 코스닥 종목들 자체들이 크게 이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말고는 뭐 상승 자체가 거진 없었기 때문에 매수세, 매기가 그닥 몰리지 않았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자, 이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죠? 굉장히 뭐 10,000원대부터 35,000원대까지면 350% 이상이 상승을 한 그림인 거고, 크게 보더라도 봉이 3개 정도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큰 산이 3개 정도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기존 이 상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기도 한 종목이에요. 그죠? 많이 빠지기도 한 종목이고, 오늘은 거래가 좀 많이 터졌고, 사실 이 종목 특성상 대부분의 종목들의 이 세력들이라고 하죠.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갈 때는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빠져서 나가진 않아요. 대부분 만들어 놓고 한번 누른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치고 나서 누르고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림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거는, 오늘의 수급의 주체가 좀 다르긴 했지만, 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3월달인가기였죠? 이 코로나가 한참 확산이 되고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그때 나왔던 이 봉 자체가 요런 봉이 한번 나왔거든요. 요때도 28%까지 빠졌다가 18%로 장이 마무리 됐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상승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뭐 특별한 악재가 나왔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때는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었고, 지금은 개인이다라는 조건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조건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최근에 들어왔던 이 저점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죠. 여기 기존에 어느 정도 이 하단 박스 하단을 만들었던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서 저점을 갱신하고 종가상은 끌어놓고 끝났어요. 내일 한 번 더 하락을 보일 수는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인 거죠. 종가로 당겨놓은 자리가 어디에요? 기존에 요 자리를 지금 갖다 놨죠. 뭐 상승을 해주고 바닥을 지금 3번을 때렸어요. 3번을 때려주고 4번째는 당연히 거래량도 터졌지만 뚫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뚫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도 큰 추세로 보면 다 지울까요? 자,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만든 거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보면요.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바닥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을 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 횡보를 해주면서 자리를 잡고 있던 부분에서 이 화이자 뉴스로 인해서는 꼭 아니지만 그러면서 다른 이 여타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특히나 오늘 좀 폭락을 불렀던 부분인데 크게 월봉으로 보면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나서 샤넬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시 누르면서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점차 상승을 한 그림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바닥에서 고점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왔던 만큼 한 단계 올라왔던 그림이에요. 요 정도 되겠죠. 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눌렀을 때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올 때 이 자리를 돌파하고 넘어가니까 한 번 더 빠진 만큼 올라오는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올려다 놓고 고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다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좀 하락이 크긴 했지만 한 단계 내려앉더라도 얘는 아직은 지켜줄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자리가 18,500원, 그러니까 19,000원에서 19,000원대에서 18,500원까지 500원까지 한 번 더 눌러서 확인을 할 것이냐. 요런 자리죠. 18,500원대 여기까지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한 번 더 뭐한다? 내려앉을 수는 있다. 어디까지? 16,000원대까지 16,000원대까지는 내려앉을 수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18,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 고점을 만들어놨던 자리가 34,400원 정도 그리고 기존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을 때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31,600원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 꼬리를 달았던 자리가 어디예요? 이 18,500원이에요. 그죠? 이 18,500원이 또 이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인 거고 이 위에 19,700원이라는 또 하나의 고점이 있는데 이 고점은 뭐 오늘 확인을 했죠. 19,650원 여기가 19,450원 19,950원 그 중간값 정도를 확인을 한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밀렸을 때 내일 오늘의 저점을 이탈을 할 거냐 말 거냐. 오늘의 저점을 이탈을 한다면 18,500원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거고 그 18,500원으로 하나의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지금의 이
봉 자체가 이렇게 볼까요?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긴 하지만 이 기존의 이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 중에 여기 자리에서 여기 바닥 자리까지가 요렇게 박스권이 하나가 기존에 생겼었거든요. 생성이 됐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캔들의 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점을 좀 갱신을 했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만 해준다면 다시 한 차례 이런 25,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차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25,000원을 넘어선다면 그 다음은 다시 27,000원대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존에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죠. 많이 터지긴 했지만 최근에 이 거래량을 넘는 거래량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평균적인 거래량보단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월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100% 다 빠져나간 모습의 그림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고 다시 뭐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이든 비슷하니까 일봉상으로 들어오면 일봉상에서는 거래량이 꽤 많이 나간 것처럼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여기서 다 나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차트상의 위치로 보면 정배열이 됐던 이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 차례 누르면서 위에 있는 이평을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어느 정도 이격도를 좀 줄이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더 눌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18,500원이냐 혹은 16,000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냐의 관점이긴 하지만 특별한 악재의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16,000원대까지는 확인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에 상승을 했을 때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한번 깨기는 했지만 그 다음 그 전에 있던 이 첫 번째 봉 부근에선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 저점이 깨지긴 했지만 한 차례 눌렀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봉의 자리가 여기 17,5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18,500원대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 17,500원인 거고 거기서도 못 받으면 16,0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이 첫 봉에 대한 이 자리는 여기서는 이번에 지켜줄 확률이 높아요. 왜? 기존에 올라왔다가 올려놓고 다시 눌렀다가 올라오고 나서 눌렀을 때 이봉이 아니라 이봉에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내려앉을 때는 이 위에 봉 즉 계단식으로 조금씩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 차트의 모양을 좀 보고 싶어요. 차트의 모양을 보고 싶다. 그리고 뭐 월봉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W 패턴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만들고 있는 자리다. 한 차례 이 고점 42,000원대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대주주 물량도 그렇게 적은 물량도 아니고 그냥 적정 수준 정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크게 봤을 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존에도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한번 횡보를 해줬거든요. 박스를 치고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서 이렇게 박스 치고 횡보를 한번 해줬다. 요 자리에 하단이 18,500원이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 번 더 레벨 다운 시킨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하나의 박스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본다면 이건 너무인데 과하기 때문에 그 자리 빼고 여기서 하락했던 거를 여기서 강하게 올려놨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자리는 그냥 쉽게 표현을 해서 요렇게 없애면
그냥 여기서 꾸준하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기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어요. 내일 하루 더 조정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금의 이런 그림에서 그냥 요렇게 차트가 죽을 확률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라올 때 그래도 뭐한다? 강하게 쏟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엑세스바이오. 자, 엑세스바이오도 큰 상승 이후에 횡보 박스 구간을 거치다가 그 박스를 지금 깨고 내려앉으려고 모양을 잡고 있는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죠. 아직은 아직 이 박스 안에 있다라는 거고, 이 박스의 중간값을 그어보면 딱 어제의 고점 자리죠. 그죠? 이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갭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중간값을 때렸는데, 이 중간에 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윗자리를 지키니까 한번 때린 거고, 때렸는데 밀리니까 오늘 시가를 형성했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누른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이 21,000원대 혹은 조금 더 길게 보면 19,800원 정도, 이게 19,5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다. 왜?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누르면서 거래가 잔뜩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가 잔뜩 들어오고 나서 이 거래량을 상응할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눌리는 척 하다가 바닥을, 그러니까 저점을 때렸을 때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보다 더 터지지 않는 거래가 나온다면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갔던 물량을 여기서 채웠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질질질 흐르다가 한 번 더 눌러놓고 여기서 거래량 들어온 게 여기서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면, 요게 요걸로 상응이 되면 나머지 요 부분에 나갔던 게 여기로 상응이 됐으면 나머지 여기에 대한 거래량 물량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자, 월봉으로 보더라도 자, 현재 자리가 이 기존의 이 자리 21,000원대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뭐 내일이라도 당장 이탈할 수 있겠죠. 좋지 않은 흐름은 월봉상 저번 달에 이 몸통을 깨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번 달 못해도 24,000원 위로 윗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야 다음 달에 한 번 더 이 29,000원대 혹은 29,000원대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면 한 단계 더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상승을 하긴 했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빠르게 치고 올렸기 때문에 이평이 그래도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바닥 대비해서 기존에 위에 있던 이평이 어느 정도 벌어졌었고 이 밑바닥이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아직 여기는 열리지도 않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확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주봉으로 돌아와서도 지금의 자리 주봉으로 보면 요 자리에 이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겠구나. 왜? 이격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될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봉상에는 정확하게 어디가 지지가 될 거라는 모양새가 안 나와요. 그럼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림상의 모양을 잡아본다면 1차적으로 요 자리인 거고, 근데 이 자리가 일단 깨졌죠. 오늘 깨졌죠. 요 자리가 일단 깨졌고, 그럼 그 다음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22,000원 부근하고 그 다음에 19,500원대가 나와요.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는다면
여기서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앉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차트는 속일 수 있어요. 차트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돈을 나중에 더 많이 쓰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거래량 없이 그냥 주저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주저앉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차트는 깨졌지만 수급은 남아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 실망하게 하고 차트를 다 깨지게 한 다음에 미친듯이 올라가는 세력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그런 개념의 차트들이 요런 차트죠. GV라는 차트 강하게 올려놓고 그냥 쏟아서 눌러버리거든요. 눌러버리고 나갔던 거래량을 어느 정도 상향을 시킨 다음에 쳐 올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갔던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쳐 올린다라는 거고, 이 장원테크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맞나요? 아, 여기구나. 여기였죠. 여기서 쏟아내면서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허물없이 그냥 눌러버렸어요. 허물없이 눌렀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거래가 터져서 나간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굳이 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뭐한다? 주가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이 차트는 망가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망가진다. 예전에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쏟아내고 얘는 누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털고 나갔어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가면서 주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거든요. 그죠? 내렸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점핑을 한 그림은 안 나왔어요. 현재까진.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졌죠. 월봉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서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얘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평이든 뭐가 이격이 정리가 되면 그때는 또 한번 뭔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차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 자체도 아직은 그런 단계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실제적으로 얘가 털고 나가는 그림이었을 거라면 여기서 한번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차례 더 올렸어야 돼요. 여기서 한번 올리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폭이 기껏해 한 3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가야 되는 이 거래량 치고는 그렇게 나간 게 없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에 대한 거래지 여기에 대한 이 초입에 대한 거래량 위에서도 털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위에서 누군가 털었다면 누군가 받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들고 있다. 그게 우리 같은 초보개미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우리가 모르는 큰손개미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인원들도 빠져나가려면 뭐야 한다? 차트를 한 번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다. 그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강하게 쏟아내고 아직 어떻게 보더라도 이 피레침 봉에 대해서 현재는 이 중간가 18,000원 18,500원도 아직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차트는 아직 상방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상방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모험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위험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는 어느 정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대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한 번 더 눌린다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밀었어요. 여기에 유상증자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얘가 기존에 제 거 예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한 차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가 한 차례 박스권이다. 여기가 박스권이고 지금의 자리가 이 밑으로 한 차례 뭐가 나왔어요. 이제 또 한 단계 하단 박스가 나온 거예요.
하단 박스가 요렇게 하단 박스가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 27,500원이었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넘어서지 못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강하게 누르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이 꺾이는 자리가 되니까 거래가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서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시킨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은 단기적으로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에 걸려져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박스는 좀 더 넓게 보셔도 돼요. 14,000원 정도까지는 14,000원이나 14,500원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15,000원 여기까지 열어둡시다. 15,000원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의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상승을 강하게 뽑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주가를 하락시켰단 말이에요. 하락을 시켰던 거를 여기서 어느 정도 상응을 해줬어요. 얘도. 그러면서 주가를 올렸죠. 올렸는데 기존에 요런 자리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뭐 윗골이 달면서 물량이 좀 나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들지만 그러기에는 거래가 너무 적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누른다라는 관점이에요. 왜? 어떻게 보면 얘네는 이 유상증자 말 그대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라는 것까지 이미 계획을 하고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메이저 세력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아닐 거다. 왜? 예상을 못했을 거였다면 주가 자체가 유상증자라는 회사에서 뉴스를 냈을 때 요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다 놓고 여기서 누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유상증자를 터뜨렸어야 돼요. 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유상증자를 받더라도 최대한 높은 자리에서 받게끔 그런 그림인 건데 어느 정도 주가를 내려 앉혀놓은 다음에 유상증자 가격을 다운시키죠. 그게 지켜야 될 선까지는 지키면서 그 다음을 노려보겠다라는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게 이제 모양을 만들기는 했지만 몸통이 계속 낮아지는 그림인 거고 추세도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인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요 자리가 깨진 게 조금 아쉽긴 해요. 16,800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아직 중간감 14,5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았고 주봉으로 본다면 거래가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추세가 하방으로 내려앉고는 있지만 이 하단을 닿으면 한 번 정도는 뭐 반등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하단이 될 수 있는 자리가 14,500원 정도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를 일단 지켰어요. 오늘 15,650원 15,650원 그쵸?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내일부터 권리락이 시작을 한다라는 건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권리락이 뭐 나올 때 주가를 상승시켰을 때 이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권리락이 나오면 한 단계 이제 그때부터 떨어진단 말이에요. 재료가 상승한 뒤에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재료 소멸의 관점인 거고 얘는 하락 도중에 나왔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상증자 권리락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더 이상의 주가의 하락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못해도 17,500원 위로는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얘가 한 번 더 22,000원대에서 24,000원, 3,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지금은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할 시점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요. 나는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17,5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리고 지지하는 이게 17,500원. 17,500원이 어디예요? 여기 하단에 몸통 가격이에요. 이 자리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 혹은 물타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못해도 21,500원에서 23,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이 차트가 이대로 끝날 모양의 차트는 아니다. 이대로 끝날 거였다면 굳이 이렇게 큰 상승을 단기적으로 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강하게 쏟아내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간다면 강하게 눌러야 돼요. 그냥 바닥까지. 그래야 뭐한다? 차트가 끝난 거거든요.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끝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분봉상 그림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슈팅이 팍 튀었다가 쫙 눌러가지고 그대로 바닥까지 꼬라 앉아가지고 더 저점을 깨고 내려앉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올렸다가 눌렀다가 요렇게 원을 그리고 요렇게 지금 또 원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자리는 빼더라도 여기서만 보면 여기서 빠져서 하락하고, 네, 다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고점에서 빠져서 바닥까지 하락을 하고, 그리고 고점과 저점 대비 요 자리가 얼마예요? 최소 30% 정도 나오죠.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30에서 50% 정도 나옵니다. 그런 자리인 거고, 그럼 여기가 다시 고점인 거고, 여기가 다시 이제 바닥이라면 이 종목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은 19,500원에서 18,500원 정도까지예요. 18,300원이랑 500원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거를 다시 한 차례 눌러서 바닥을 지지했기 때문에 내일 특별하게 개파락으로 밀고 시작하지는 않는다면 뭐한다?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 박스로 행보로 치다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때 이 자리를 넘어서냐 못 넘으냐, 19,500원을 넘어서냐 못 넘으냐에 따라서 기술적이냐 혹은 추세 반전이냐의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일단 17,500원을 넘어서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종목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디텍 매드. 코로나 관련주로 좀 이 종목도 핫했던 종목이죠. 예전 제 영상에서 요런 자리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기존에 상승을 한번 해주고 눌렀다가 여기는 이게 파동도 아니죠.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눌러놓고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강하게 또 상승한 자리예요. 그죠? 단계별로 뭐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한 차례 지금 요런 자리까지 눌러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서 이 밑바닥을 또 확인하러 내려올 거냐, 아니면 여기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다가 기존에 있던 이런 고점에서 맞고 또 내려앉을 거냐, 뭐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가 크게 들어오지 않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추세는 이렇게 하방으로 추세가 잡혀있는 자리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방으로 추세가 열려있는 자리긴 한데, 기존에 여기 떴던 이 갭자리까지를 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 기존의 고점이 요 자리인데 이 위로 여기서 갭이 떠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대한 25,000원 부분이죠. 이 자리에 대한 갭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느 정도 강한 지지 라인이 될 확률은 높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올라왔던 기존 고점도 아직은 건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않았다라는 거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 예전에 한번 해주고 눌렀다가 하락 A, B, C파가 나온 다음에 옆으로 원래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다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서 한 단계 더 눌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1차적으로 요 자리를 넘겼고요. 그죠? 요 자리를 넘겨놓고 그 다음이 봐야 될 자리가 이제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를 여기서 강하게 뚫어놓고 그 다음에 올려놓고 누를 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탈하지 않았고 그럼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서 이제는 이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그죠?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한 단계 지금 더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번 소화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굳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고점의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도 여기에요. 그러면 얘가 24,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만 지금의 여기에 이 캔들은 어디? 이 안에 갇혀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뭐 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 6, 7, 8, 9, 10. 10개월을 버텼던 자리예요. 그 10개월을 버텼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그럼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인 거고, 이 밑에 있는 바닥, 요 정도 자리죠. 여기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는 29,000원. 요 자리는 한 3, 4개월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점을 한번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33,000원인 거죠. 그죠?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서면서 지지를 못하니까 한 단계 밑바닥까지 내려 앉혀놓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림으로는 밑바닥까지 내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24,000원까지는 열어두고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면 다시 이 음봉의 자리로 갇히는 모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4,000원 부근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위로 올라올 수는 있다. 올라올 때 요 자리죠. 33,200원, 33,000원에서 33,2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뭐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구간이다. 거기서 못 올라타면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박스 치료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이에요. 이 위에 대한 상승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란 말이 있는데 그렇게 노를 저어서 갈 거냐? 1파, 2파, 3파 뭐 어떻게 보면 요거는 아닌 거니까 여기서 1파가 나오고 이 1파를 이쪽으로 옮겨보면요. 자, 여기가 1파의 폭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 정도가 나온 거면 잘못 지었네요. 다 지울게요. 쉽게 보면 여기서 여기가 1파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그러면 3파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00% 여기서 여기가 150% 정도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의 4파의 구간인 거고 이 4파의 구간이 끝나면 뭐한다? 한 방 더 5파가 남았다 라는 기준을 볼 수 있죠. 못해도 다시 한 차례 전고점을 확인할 수는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차트가 월봉상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단계 올렸다가 다시 한 차례 눌러서 그 다음 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해봐요. 차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기존의 장기간 이 횡보했던 박스권 상단에서 아직도 뭐한다? 버티고 있다.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다시 한 차례 뭐한다?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혹여나 이
차트 쪽으로 나는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